안녕하세요. 거품과 허세를 뺀 육아방송 올리브노트의 역집 언니입니다. 다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전 며칠 전에 또 안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부산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났던 정황이 포착됐다. 뭐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네.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요즘에 이런 뉴스들이 굉장히 좀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 뭐 파주에서도 그랬잖아요. 네네네. 저희 아이는 이제 많이 크기는 했지만 이제 돌 이후부터 어린이집을 갔었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들릴 때마다 사실 밤잠을 잠이 잘 안 들어지더라고요. 맞아요. 왜냐면 혹시나 그때 내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까? 그런 불안감 있죠. 이런 게 맞아요.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지금 이런데 이제 막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거나 또 이제 맡길 계획을 하고 있거나 그런 분들이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참 그 마음이 많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집 과연 언제 보내는 게 맞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저희 두둥둥 둥이 아빠님이 이제 최근에 아이를 낳고 한 5개월 됐잖아요. 6개월 됐는데요. 그것도 모르셨네요. 6개월 되셨는데 어때요? 섭섭하네요.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사실 뭐 애 낳고 나면 뭐 언제쯤 어린이집에 보내고 뭐 이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네.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와이프한테 좀 오래 데리고 있어라. 오래 데리고 있으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죠. 집에서 주로 양육을 하고 있고 보육을 하고 있는 게 와이프잖아요. 함부로 그거를 일단 남편 입장에서 제가 24시간 동안 붙어있는 상황이 아닌데 와이프한테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우리 애는 우리가 품고 있어야지. 말이 우리지. 낮에는 온전히 제가 출근하지 않을 때는 와이프가 품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하기가 참 애매하네요. 함부로 얘기했다가 욕먹을 것 같거든요. 조심해야죠. 그러면 우리 샤랄라 다산의 왕님 이제 낳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 뭐 둥이 아빠님이 이제 막 아이를 첫째를 낳은 거지만 네. 다산의 왕님은 이제 이미 애들을 먼저 보내맞고 이제 셋째를 낳으면서 어린이집을 보내야 되는 경우인데 네. 어때요? 첫째는 좀 제가 오래 데리고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커서 4살까지 제가 데리고 있었거든요. 4살이요? 4살에 보냈어요. 딱 4살에 어린이집을 보냈고 그리고 이제 둘째는 아무래도 이제 몸이 조금 힘드니까 확실히 애가 둘이 있으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3살 안 돼서 보냈거든요. 한 2살? 그때까지는 제가 일을 이제 나가야 되면 할머니가 대신 이렇게 집에서 계속 보육을 하셨었어요. 막내는? 근데 이제 곧 태어날 막내는 저도 너무 고민이 되는데 아이 셋을 혼자서 집에서 이제 보지는 못할 것 같고 또 일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전 돌쯤에 보내야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기사들이 요즘에 자꾸 나오잖아요. 저번에 차량에서 사고 났던 그쵸. 것도 그렇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내가 지금 너무 내 욕심을 위해서 애를 말도 못하는 애를 그런데 이제 어린이집 모든 어린이집이 그렇진 않겠지만 물론 내가 이런 걸 불안에 떨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기는 해요. 그래서 되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렇죠. 우리 아직 뭐 자녀를 낳지는 않았지만 이제 앞으로 낳으실 시리님께서는 어떠세요? 아이는 뭐 언제쯤 싱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부터 궁금해요. 아니요, 딱히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린이집은요. 왜냐면 유치원 같이 뭐 정규교육 같은 거는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까지는 그냥 가족들과 함께,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 있죠. 여건이 된다면 뭐 맞벌이나 이런 경우라고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없다면은 거의 불가능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에 보내겠지만 그렇지 않고 누군가가 돌봐줄 수 있고 뭐 시스템적으로 뭔가 잘 돼 있고 하면은 굳이 뭐 일찍 보낼 필요는 없다. 없다라고 그러면 생각을 하고 나중에 있어요. 결혼해서 부모님이랑 같이 사실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이제 맞벌이를 만약에 본인이 하는데 아이를 낳았어. 그러면은 육아휴직 어쩔 기간은 1년이에요. 네, 그때까지만 보내고 어쩔 수 없겠죠. 어린이집 보낸다? 네. 근데 만약에 워킹맘이 아니고 집에 있다면 네, 최대한 데리고 있을 때까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게 미혼의 생각이죠. 또 이제 가지게 네, 돼서. 저는 육아를 해본 적이 아직 없으니까 없으니까. 네, 어떻게 힘든지는 몰라요. 근데 저 좋은 역시 그랬어요. 긍정적인 생각인 것 같긴 해요. 저 역시 그랬어요. 품고 있다라는 게. 네. 저는 현모양처가 제 인생 최대의 꿈이었기 때문에. 그럼 애를 품고 있었어야죠. 근데 이 길이 제 길이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또 아니다. 한 딱 6개월이 되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생각보다 모성애가 그렇게 깊은 사람이 아니었구나. 근데 그 모성애 엄청 개념으로 볼 강한데? 수는 없죠. 어린이집을 보내는 게
모성애가 약해서 보낸다고 하기에는 너무 맞벌이기 때문에 가혹한 거 아닌가요, 스스로에게? 저는 원래 맞벌이를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 그렇죠. 네. 집에 계시고 싶어 하죠. 근데 이거는 계셨어요, 지금요? 집에서 애만 보고 있는 회사에서 거랑 회사를 나가는 걸 비교해 보니까 회사에서 호출했는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애만 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 보냈거든요. 그리고 회사를 갔죠. 일찍 보내셨잖아요. 저는 13개월인가 14개월에 보냈습니다. 돌 조금 지나서. 네. 그래서 다들 이제 뭐 고민을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말하기 전에 보내냐, 말하고 나서 보내냐, 그걸 가장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기저귀를 떼고 보내냐, 기저귀를 안 떼고. 핵심은 오늘 주제가 이제 어린이집 언제 보낼까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아직 안 보내봤고 우리 시리님도 아직 보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무경험이죠. 그러니까 유경험자들인 두 분은 경험해보셨으니 어때요? 그러니까 일찍 보내고 뒤에 보내고 장단점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본인들의 판단을 좀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지만 본인들이 판단해서 보내신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내 아이가 안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건 정말 최악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봤을 때 어린이집을 조금 일찍 가면 우선 발달이 빨라요. 발달? 네. 그건 확실히 왜냐면 그 어린이집 안에 언니들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일찍 가면 언니들이 많겠죠. 나이 많은 오빠들이랑 형, 누나. 어린이집은 일단 뭐 나이가 딱 똑같은 애들끼리 모는 게 아니죠. 모아 놓는데 그래도 해요. 다른 반에서 이제 언니 오빠들이 하는 걸 보거든요. 특히 가정식으로 많이 가니까 같이 있는 시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발달이 빨라지고 말도 조금 빠르고 대체로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떤 언어 발달, 사회성 발달 네.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빠르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엄마의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아이를 내가 데리고 있는다고 해서 그 아이에게 굉장히 다 잘해줄 수 있냐 24시간 내내 그게 아니에요. 저도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어 봤는데 내가 너무 힘드니까 애만 계속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안일도 해야 되죠. 그래서 애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집에 내가 있어도. 봐주는 사람이 사실 엄마 혼자라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게 과연 이 아이한테 좋은 걸까? 정말 그게 나와 이 아이의 이제 정서 간에 이게 돈독해지는데 무조건 좋은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같이 붙어 있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게 아이에게 좀 전가가 되고 이건 오히려 부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도 약간 리프레시나 또 그 비는 시간에 집안일을 해놓고 뭐 이러면 또 이제 아이를 또 데리러 가서 그 또 이후의 시간을 조금 더 이제 양보다는 질. 지금 우리 옆집 언니가 말씀하신 거는 장점. 그쵸? 일찍 이제 돌 좀 지난 다음에 보낸 장점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또 이제 단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보내고 난 다음에 어떤 부분이 있었어요? 일단 뭐 불안한 거죠. 너무 어릴 때 보냈으니. 말을 못하니까 혹시나 어떻게 뭐 선생님들한테 미움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기저귀가 딱 어린이집에 처음에 이제 보내려고 가면 애들이 정해진 시간에만 기저귀를 다 갈아줘요. 그리고 제가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선생님이 기저귀 가는 거 이게 판을 쫙 깔잖아요. 그럼 애들이 쫓아서 그 어린 아기들이 아장아장 걷는 아기들이 줄을 서서 자기가 스스로 가서 누워요. 어머. 그럼 선생님이 갈아주고 로봇이네. 가고 이게 되는 거예요. 아 기저귀 갈아준 시간에? 네. 그런 건 몰랐네. 너무 그래서 애들은 그런 데가 아니에요. 그게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시스템화돼 있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게 이미 이제 다 몸에 밴 거죠. 그러면 내 순서를 기다리나요? 내가 쌌으니. 아니 그냥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저귀 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모든 어린이집이 그런가요? 모든 어린이집이 그래요. 자주 갈라두진 유치원도 않아요. 그래요. 유치원도 쉬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미리 쉬를 했더라도 그 가는 시간에 갈 수 있는 거네요. 네. 본인이 시간이 찝찝하더라도. 정해져 있어요. 하하. 그래서 만약에 10분, 한 5분 정도 남았어. 쉬를 같이 하러 가는 시간이. 근데 애가 선생님 쉬나려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요. 이렇게 해서 애들 시간에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왜냐면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거든요. 왜 그렇게 맞춰야 되냐. 근데 선생님이 아이들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얘 때문에 비우게 되면 나머지 아이들이 다치거나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이렇게 나가서 야외 활동을 할 때도 하나씩 데리고 가다 보면 애를 잃어버리거나 그렇죠. 이럴 수가 있어서 그 시간에 맞춰야 된다는 1대1 거죠. 교사가 아닌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문제네요. 그러니까 다수를 상대하다 다수를 보니까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어쨌든 조직 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느끼기는 어른이면 그런 게 없는데 이제 아기들인데 그리고 애들이 내가 엄마인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죠. 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에 적응 기간에 가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포기하는 분들 많죠. 네, 그런 모습들을 보고. 포기라 하면 애를 다시 데리고 오는? 일단 또 가자마자 애들이 많이 우는 또 뭐 있어요? 그런 거예요? 방 안에 애들이 그 대부분 어릴 때는 가정형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그 거의 30평대 아파트에 방에 이제 각각 애들 놔두는데 그 나오지 못하게 약간 그 철조망 같은 걸 쳐놔요. 예. 펜스 같이 이제. 네, 펜스를 쳐놓는데 이제 애들이 다들 거기서 이제 막 매달려가지고 마치 그게 너무 무섭다. 예를 들면 좀 안 되지만 동물원에서 사육받듯이.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그래요. 저희 애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도 조카한테 가봤는데 그런 식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데가 있어요. 늦게 갔잖아요. 늦게 갔잖아요. 저렇게 시설이 된 데들이 많아요. 유치원이랑 같이 하는 어린이집이어서 가정형 어린이집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교육과정 이런 게 어린이집 유치원 수준에서 약간 조금 떨어지게 애들 수준에 맞춰서 만든 거라. 왜냐면 이 어린이집 그 0세, 1세들은 교육이 아니라 보육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그럼 애 봐주는 거니까 그야말로 보육이라 하면 뭐 교육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일단 다치지 않고 사고가 안 나도록. 애기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요즘에는 집들도 애들을 그냥 펜스를 쳐놔요. 네. 근데 제가 어린이집에 이제 제가 애를 키울 때만 그 펜스가 일반적이진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린이집에서 그걸 설치하는 걸 보고는 엄마들이 집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가 다치는 게 싫으니까. 뭐 욕실 뭐 그런 데가 이제 많이. 그거 같으니까 계속 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누가 보면 되는데 보지 않는 이상 엄마가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빨래를 하든 설거지를 하든 뭐 요리를 하든 할 때 한눈판 사이에 워낙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사실. 근데 애가 5명, 6명이다 선생님 혼자 봐야 돼. 근데 그거 열어놓고 그렇죠. 하면 그러니까 애가 다쳤어. 그럼 과연 엄마 입장에서 펜스를 치고 애가 안전한 게 낫냐? 아니면 그러니까 펜스를 안 치고 지금 말씀하신 건 결론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결국에는 애 한 명을 커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생기는 그런 어떤 부작용들 그런 건 감내해야 되는 게 단점이다. 라는 그게 거죠. 이제 그냥 처음에 아이를 보낼 때는 되게 충격적일 수도 있고 사실 그게 마음에 계속 걸려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아이가 하루에 거의 뭐 8시간, 9시간을 있었던 거잖아요. 그 좁은 공간에서 다른 그렇죠. 친구들이랑. 회사에 있는 시간이랑 똑같죠. 애들도. 그래서 그게 되게 걸리는데 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장점이 그리고 저는 회사를 이제 또 나가기로 결심을 했으니 맡길 수밖에 없었고 근데 과연 또 집에서 내가 봤으면 또 얼마나 그렇게 밖에 애들을 많이 데리고 나갔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도 그러니까 이게 하거든요. 상대적인 것 같고 뭐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우리 다산이 형님은 또 다산이시니까 저는 어땠었죠? 조금 옆집 언니하고는 어린이집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한 분이서 한 교실에 들어와가지고 애들을 이제 케어하신 게 아니고 모든 반에 보조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저희도 그랬어요. 네, 그래갖고 이렇게 기저귀 시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보조 선생님이 계속 이제 애들 엉덩이를 확인하면서 이제 기저귀를 그렇게 갈아주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애들이 언제 이제 그렇게 실내를 할지 모르잖아요. 한 번은 둘째 아이가 집에 왔는데 이제 저녁에 제가 이제 픽업을 해서 데리고 오잖아요. 그대로 이제 대변이 그대로 어린이집에서 말라붙었나요? 오래돼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너무 이제 충격을 먹었는데 이제 또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나갈 때 이제 그랬나 본데 이제 선생님은 이제 나갈 때 그거를 확인을 미처 못하고 너무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나갈 때 한 번 또 마지막으로 체크해주거든요. 엄마들이 심리적으로 약간 그럴까봐. 그렇죠. 집에 왔는데. 그런 속상하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단점, 어린이집을 보내는 뭐 부작용, 단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뭐 그거는 이제 저도 집에서 애들 보다가 제가 다른 일에 정신팔리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라. 많아요. 아니, 두는 엄마들도 많아요. 실제로. 그냥 놔두는 엄마들 많아요. 심지어 그 선생님은 한 명 보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을 보는데, 괜찮다고. 근데 대신에 다음에는 조금 더 신경을 이게 내가 근데 참 웃긴 게 사람들이 내가 자신에게 반대하거든요. 맞아요. 내가 그러면은 우리한테 애한테 미안하기지만 괜찮은데 선생님은 아니 내가 돈을 주고 사람한테 맡겼는데 믿고 맡겼는데 이러면 어떡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저는 첫 애가 갔던 어린이집을 둘째 아이도 보냈어요. 첫 아이가 갔던 데를 굉장히 만족을 했고 신뢰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둘째는 더 어린 나이에 훨씬 말도 제대로 못할 때 보낸 거라 이제 그렇게 보냈던 거였는데 되게 확실히 늦게 갔던 첫째에 비해서는 활동이 정말 빠르더라고요. 사회성이 말하는 것도 그렇고. 뭐 이렇게 사례로 예를 들면, 첫째 애는 4살 때 어린이집을 이제 제가 막 보냈는데,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타면 벽에 딱 숨어가지고,
앞을 못 쳐다볼 정도로 되게 사회성이 떨어졌었어요. 놀이터에서도 이렇게 막 자기 혼자서 구석에 가서 있고 막 누구랑 못 어울리고 이랬는데 어린이집을 가면서 친구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게 좀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둘째 아이는 좀 더 일찍 가니까 같은 어린이집이잖아요. 같은 또 선생님한테서 배웠는데 걔는 너무나도 자유분방하게 뭐 이거 성향 차이도 있겠죠. 그렇죠. 물론 애가 너무나도 잘 어울리고 모르는 사람한테 가갖고 말도 되게 잘 걸고. 둘째는 몇 살 때 갔죠? 2살. 2돌? 예, 한 2돌 정도에? 그쯤에 갔거든요. 2돌 정도면 말을 조금 하나요? 네. 의사 표현을 말이 좀 빠른 편이기도 했어요. 그때 이미 말을 했어요. 왜냐면 어린이집에 다녔으니까. 아, 그렇죠. 근데 또 그런 것도 있고 또 집에서 있는 것보다 훨씬 야외 활동이나 뭐 이런 체험 활동이나 그런 걸 자주 가니까 또 이렇게 단체로 가면 저렴하지 않습니까? 저 원비에 들어가니까. 네. 그리고 훨씬 좋죠. 좋았는데 단점은 뭐예요? 요즘 느끼는 단점은 저는 이제 첫째, 둘째를 같은 곳에 믿어서 맡긴 거였잖아요. 정부 인증을 받은 데고, 그리고 선생님들 내가 믿을 수 있다라고 신뢰를 지금까지 해왔었고, CCTV 확인 뭐 저는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선생님한테 알아서 해주세요. 저한테 사진 안 보내주셔도 되니까 애들한테 올인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나왔던 사건들도 그렇고 다 정부 인증을 받은 데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도 다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고 이게 계속 문제가 되어왔던 부분이라서 계속 교육을 할 텐데 이런 일이 생기는 거 보니 불안해요. 이제 불안한 거예요. 이제 막내를 이제 보낼 생각을 하니까. 거기도 내가 믿고 보낼 수 있을까? 근데 둘째 제가 이제 물어봤던 건 둘째의 단점. 둘째를 일찍 보낸. 단점. 어린이집 네. 일찍 보낸 아이의 일단은 딱히 딱히 그렇게 단점은 없었어요. 애가 워낙 잘 지냈고 적응을 잘해서. 근데 대신에 이제 엄마한테 되게 많이 막 어린이집 가기 싫다 그러고 뭐 엄마랑 있고 싶다 그러고 이제 그런 기간이 좀 더 길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번에 방학 때만 하더라도 애들이 방학하면 어린이집 되게 가고 싶어요. 집에 있으면 심심하니까요. 친구들이랑 놀고 싶죠.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고. 그리고 소위 이벤트가 많잖아요. 네. 행사도 많고 뭐 이것저것 외부 활동도 있으니까. 물놀이도 막 되게 자주 할 수 있고 막 이런데 집에서 엄마랑 있으면 엄마들이 그렇죠. 이제 맞아요. 안 해주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심해서 빨리 방학 언제 끝나냐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미 사회성이 충만하네요.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어린이집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되게 적응을 빨리 해서 뭐 어린이집 안 가면은 할머니한테 자기 너무 심심하다고 이렇게 애들이 아플 때는 이제 못 가잖아요. 그날은 이제 달달 볶는 거야 할머니를. 너무너무 심심하다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릴 때는 어린이집 있긴 했죠. 우리들이 어릴 때. 있긴 있었죠. 근데 대부분 안 갔죠. 유치원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냥 엄마들이 다 케어했어요. 한 대여섯 살 중에 유치원으로 시작했고. 뭐 선교원 이런 데 많이 가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면 지금 어린이집은 거의 뭐 맞벌이맘뿐만 아니라 전원맘들에게도 필수잖아요. 거의. 네, 아까 얘기했듯이 왜냐면 하루 종일 아이만 보고 있으면 엄마가 정신적으로 건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비용적인 측면도 양육수당보다는 보육료를 받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양육수당이 지금 물론 이제 개월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그 보낼 즈음은 10만 원이죠? 예, 36개월 미만부터는 10만 원이요. 36개월 미만은 10만 원. 그럼 36개월 미만을 어린이집에 보내면 40만 원이에요. 예, 44만 원 어린이집 정도입니다. 보육료가 얼마씩이죠? 44만 원 정도. 네. 그래서 점점점 낮아지거든요. 근데 보육은 더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잘 봐야 되니까 더 비싸고. 보육료가 최소 22만 원부터 최대 44만 원까지 정부 지원이 나온대요. 네. 그런데 양육수당은 지금 10만 원이잖아요. 고정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보내는 게 낫죠. 양육수당은 이제 출생 후 제가 알기로는 12개월까지는 20만 원이 나오고 그 이후에는 15만 원으로 줄었다가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10만 원을 주는. 6개월 미만부터 나오는데 이번에 또 아동수당이 추가가 되잖아요. 10만 원이. 네. 근데 이거는 가정에서 뭐 아이를 보육을 하든 어린이집 보내든 전혀 상관없이 10만 원이니까. 그렇게 치면 이제 다들 10만 원이 플러스 되니 어쨌든 데리고 있는 건 내 몸도 힘들어. 뭐 보육료 차라리 그거 받는 게 더 경제적으로도 이득이야. 보내는 게 낫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당연하죠. 어린이집에 보내고 풀로 보내지 않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필요한 날 그러니까 왜냐면 15일만 채우면 되거든요. 한 달에. 그러니까 필요한 날 보내고 그 외에는 안 보내고 이런 엄마. 그 말씀대로 이제 15일만 채우면은 보육료 나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걸 채우려고 얼굴만 이제 보여주고 이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아이를 데리고 그러니까 아이가 얼굴만 보여주고 출석만 하고 그냥. 그래서 뭐 맞춤형 보육이다 해가지고 일찍 끝내서 이제 가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잖아요. 정책을 바꿨었죠. 하지만 보육료는 똑같이 나오고. 네. 근데 그 정책을 바꾸면서도 이제 일이 있었죠. 어린이 선생님 이제
어린이집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이제 많이 받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냥 이제 종일반으로 해달라 서류를 작성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논란이 많이 있었죠. 소위 가라네요. 그렇죠. 네. 네. 가라로 작성하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보니까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장단점이 확실히 있긴 하네요. 그래도 물론 이제 우리 다선혜강님은 일찍 보낸 거에 대해서 크게 단점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상대적으로 이제 또 첫째와 비교했을 때 그런 거고. 단점보다는 걱정은 있었어요. 그 이제 부모하고의 애착 관계가 어쨌든 약화될 수 있다. 어렸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했거든요. 근데 그건 선택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뭐 종일반을 보낼 수도 있지만 보니까 뭐 3-4시간씩 보내는 경우도 있고 짧게 1-2시간 보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워킹맘이기 때문에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바탕으로 이제 그런 걱정이 든 거겠죠. 그렇고 제가 저번에 그 고려대학교 병원에서 그 아동 심리하는 강의를 들었을 때 네. 그때 얘기를 그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1세부터 3세까지가 애착이 가장 많이 형성되는 때래요. 그래서 최대로 길게는 6세까지도 그런 애착이 되게 형성이 되는데 이게 아이 정신 건강에 계속 이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부모하고의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 나이 때.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끝나고 그 교수님한테 가고 여쭤봤거든요. 맞벌이 부부들은 어쩔 수 없이 좀 일찍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때 애착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으면 부모와 자식 사이에 뭐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답변을 생각을 안 해봤네요. 되게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기는 한데 이게 부모가 아이가 돌아왔을 때 하고 자기가 퇴근을 했을 때 애한테 어떻게 자기가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애착관계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연연할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양보다는 질이라는 얘기가 있는 게 육아에서도 그게 이제 통하잖아요.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도 아이를 그냥 방치하는 그렇죠. 놀아주지도 않고. 예. 출근 전, 퇴근 이후에 아이와 진짜 온몸을 다해서 놀아주는 것과 비교를 해본다면 너무 이제 극단적이긴 하지만 차라리 오히려 퇴근 이후에 맞벌이가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더 아이한테 정서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전문가들의 얘기 너무너무 많아요. 네. 물론 하루 종일 엄마가 같이 있으면서 아이와 막 그렇게 유대관계를 형성하면 가장 좋겠죠. 근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엄마와 아빠가 얼마나 되느냐를 보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스스로 느꼈고. 사실 하루 종일 있으면 힘들죠. 그럼요. 그리고 그로 인한 짜증이나 신경질이 아이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리 내 새끼고 이쁘지만 어떻게 매일같이 만일 하루 종일 붙어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찌 그렇게 맨날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짜증도 나겠죠. 당연히.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중요한 게 어린이집 담임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기의 문제도 있지만 어린이집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가 이제 선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볼 수 있죠? 그거는 이제 경험해봐야 되나 아니 그리고 만약에 어린이집 선생님이 이 사람이 잘 안 맞는 것 같다. 네. 그렇게 해서 쉽게 또 바꿀 수가 없잖아요. 바꿀 수가 없어요. 뭐 CCTV 하나 보여달라는 것도 찝찝해서 못 보여요. 마음에 안 들면 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추첨식으로 되는 건데 신청을 하고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추첨이 아니라 순서를 기다려서 그렇죠. 가는 거죠. 그래서 민원을 엄청 넣습니다. 그건 또 관할 기관에 마음에 안 들면 나와서 이제 민간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영어 유치원. 저도 실제로 보고 했는데 저희 옆반 선생님이 저희의 옆반 작년에 그 선생님이 굉장히 엄마들한테 안 좋은 평가를 받아가지고 교육청의 엄마들이 다 민원을. 근데 제가 봐도 조금 그 선생님은 정말 아이들 케어보다는 본인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 젊은 분인가요? 젊지 않으신 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저는 병설 유치원이다 보니까. 네. 약간 일이 편하시진 않으셨겠지만 뭐 때문인지 몰라도 하여튼 본인 일에 너무 더 열정적으로 하셔가지고 아이 케어보다는. 네. 그래서 엄마들이 너무 화가 나고 이제 민원을 엄청 넣으셨거든요, 교육청에다. 네. 여전히 지금 계시기는 한데 그분 때문에 그 병설 유치원은 사실상 포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미 들어간 데를. 근데 학년이 바뀌면서 그 선생님이 맡은 반 애들이 쭉 빠졌어요. 병설 유치원을 포기하고 차라리 민간으로 갔거든요. 그런 경우 많아요? 네. 그거 보니까 진짜 선생님이 싫으면
선생님이 바뀌는 경우가 솔직히 이런 병설 유치원이라도 그 얘기는 어쨌든 빨리 보내거나 뭐 늦게 보내고의 문제와 상관없이 네. 그 어린이집의 환경의 문제일 수 있겠네요. 네. 교육 환경. 선생님이 괜찮으면 그렇게 빨리 보낸다고 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너무 좋은 분을 다행히 만나서 제가 제일 좋았던 건 저는 되게 말을 딱딱하게 하고 좀 이제 좀 세게 하는 편이죠. 쏘아붙이는 편. 네, 쏘아붙이면서 말을 하는 편이죠. 네. 그런데 저희 너무 아이는 예뻐. 말을 굉장히 예쁘게 말을 배웠어요. 어려서. 아이가 예, 그걸 보면 담임 선생님이 말씀을 정말 예쁘게 천천히 하시는 스타일. 정말 너무 한편으로 좀 좋은 거네요. 다행이네요. 너무 그게- 엄마랑 붙어 있었으면 나중에 엄마랑 네, 친구 남았을 텐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요즘에 저랑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제 말투를 따라가는데 아, 이거. 처음에 말을 배웠을 때 방학 그 끝났습니다, 선생님이랑 이제. 말투가 똑같은데 너무 예쁜 거예요. 천천히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 장점이 많은데요. 부드럽게요. 또 우리 옆집 언니는 장점이 많았네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잘 만난 선생님은 잘 거예요. 만났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매해 뭐 봄이나 겨울 뭐 이럴 때마다 계절마다 선생님한테 선물 보내드리거든요. 뭐 무슨 일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죠. 적어도 저는 그 선생님은 믿어요. 선물 보내도 되는 건가요, 근데 요즘에? 왜냐면 그분은 이제 저랑 관계가 없으니까. 아, 그 어린이집 교사는 괜찮습니다. 김영란법에 예, 예. 해당이 원정 되나요? 선생님은 안 저는 되고요. 이제 그 어린이집 다니지 않고 그분 역시도 쉬고 계시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너무 감사해서 우리 옆집 언니 감사할 만할 것 같아요. 말투를 본인 속배다 말씀 아주 그냥. 성격이 아유. 차분한 게 저랑 있었으면 그러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저는 급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굉장히 급진적이죠. 차분한, 급진적. 차분하신 예, 선생님이 스타일이라. 그래서 중요해요. 네, 애가 그걸 보고 많이 배운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예는 결국에 지금 옆집 언니는 다행히도 일찍 네, 저는 굉장히 좋은 보냈는데 케이스였던 거예요. 아니, 선생님은 저희 거기 있었어요. 작은 애는 선생님이 되게 좋으세요, 지금. 네. 애가 너무 재밌어하고, 저도 그 선생님이 너무, 담임 선생님이 재밌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지긋하신 분인데, 아이들한테 트로트를 그렇게 많이 틀어주신다고. 아이가 집에서 트로트를 되게 많이 부르고. 무슨 노래를 좀 좋아하나요? 제가 저번에 몇 번 부르지 않았나요? 뭐였더라? 저 트로트를 잘 몰라서 모르겠는데. 따르릉 하여튼 뭐 그런 것, 이거 예, 뭐 그런 거를 하여튼 많이 불러요. 근데 그게 싫다라는 것보다는 확실히 선생님이 어떤 분을 만나요. 작년에는 영향을 안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는 확실히 그 선생님의 말투하고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것들 애들이 그대로 흡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또 싫어하는 엄마들도 있고. 트로트를 애가 좀 부르기 시작하면 썩 좋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요. 저도 처음에 저도 그래갖고, 저런 걸 왜 하지? 왜 배우지? 왜 애들한테 유튜브를 보여주면서 저런 걸 하시지? 그랬는데, 애가 이제 또 너무 즐거워하니까, 뭐, 그것도 이제 뭐, 교육의 일환이라고 뭐 본인이 생각하시니까 하시는 거겠죠. 그거 제가 뭐, 터치할 수 없는 거니까. 아니 어린이집이 뭐 교육을 책임져야 될 이유는 없다고 예, 하셨으니까 보육이 있을 수- 보육이니까. 여기 이제 유치원인데. 유치원 케이스가 좀 다른데. 근데 뭐, 그래서 어쨌든 트로트 뭐. 교육을 하시나 보네요. 트로트에서 이제 우리나라 노래를 좋아하고 네. 하다 보면 국악을 또 좋아할 수 근데 있어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장윤정 씨나 뭐 홍진영 네. 씨처럼 그리고 애들이 그 노래에 같이 춤추고 막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애들이 뭐 좋다고 한다면. 예. 애들은 딱히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요점은 선생님을 굉장히 애들이 이제 따라간다는 거죠. 애들 분위기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두 분은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경험들을 하셨으니까 우리 저처럼 혹은 우리 시리님처럼 어린이집을 나중에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는 이들에게 본인들의 경험을 비춰봤을 때는 어떻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뭐 보내는 거는 옆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도 네. 본인이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을 이제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아이의 담임 선생님. 근데 그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대로 사람이냐. 담임 선생님을 어떻게 고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뭐 어린이집 처음에 이제 저희가 그 사이트에 가서 네. 신청을 하잖아요. 세 군데를. 네. 그래서 세 군데를 이제 뽑기 위해서는 한 10군데는 한 번은 둘러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발품을 많이 팔아야 네. 됩니다. 그냥 요 사이트만 보고 가까운 데만 가는 게 아니라 뭐 제일 가까우면 좋기는 한데 어릴 때는 그래도 뭐 내가 조금 힘들어도 아이에게 좋은 환경에서 그렇죠. 아이가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니까 먼저 세 군데를 신청을 할 때 적어도 가까운 거 6곳 이상을 가서 분위기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두운 데도 많아요. 맞아요. 어두컴컴한 어린이집을 갔는데 어린이집인데 어두컴컴한 데 많아요. 진짜 많아요. 나 완전 충격 그런 데는 먹었어. 좀 진짜. 저는 좀 피하는 게 좋은 것 같고 또 햇볕도 좀 잘 들고 밝은 분위기에 이게 갇혀 있더라도 애들이 좀 밝은 분위기에 있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딱 가보면 선생님들이 다들
피곤에 절어 계신 분들이 많은 곳이 있고 선생님들이 막 웃으면서 애들이랑 이렇게 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건 특별히 무슨 수업 참관이 아니라 그냥 가서 분위기만 봐도 네. 느낄 수 있겠네요. 네. 가서 볼 수 있어요. 전화해서 그냥 보러 간다고? 보러 가고 싶다 그러면 시간을 정해서 애들이 이제 하원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뭐 점심 먹을 때 요럴 때쯤 가면은 밥이 어떻게 나오는지 맞아요. 그때 맞춰서 가는 게 네. 사실 저는 좀 그런 거 볼 수 있고요. 음.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님이랑 이제 원장 선생님이랑 얘기도 좀 해보고 그럼 선생님들 분위기를 보면 이 원장 선생님이 어떤 스타일인지 대충 분위기가 나와요. 그렇죠. 선생님들이 되게 피곤해하고 이러면 뭔가 좀 그거는 이거 말투 같은 게 이제 우리 옆집 언니처럼 이제 얘기 나오면 이거 좀 세겠구나 생각이 들 수 있는 거고 우리 다선혜 형님 같은 원장님이면 글쎄 이분은 자기 세상에 살겠구나 약간 이렇게 느낄 수 있겠네요. 아니 진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추가로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이제 둘째 아이의 그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을 알아보러 다닐 때 진짜 엄마들 카페를 제가 또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거기서 평이 진짜 좋은 데가 있는 거예요. 저희 동네에서. 네. 거기를 제가 실제 가봤어요. 가는데 지도상으로는 이렇게 시장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앞에 갔는데 시장 가운데가 맞기는 맞는데 이제 길이 너무 이제 바로 앞이 도로고 차들이 이제 그 앞으로 막 지나다니고 네. 여기는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차량으로 다녀야 되는데 근데 들어갔더니 거의 등을 안 켜놓으신 거예요. 낮잠 시간이 아닌데도 낮잠 시간 아니고 제가 점심시간쯤에 맞춰서 갔는데 굉장히 절약정신이 추천하십니다. 1층부터 3층까지 있는데 불이 켜져 있는 데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 산전에 상조야겠네. 네, 그래갖고 이제 위로 올라갔는데 이제 간식 시간이었나? 그랬는데 한 교실에서 제가 이렇게 교실을 이렇게 창문 밖으로 이렇게 보는데 선생님이 자기는 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죽을 손으로 퍼서 그 비닐장갑을 끼고 손으로 퍼서 애들한테 죽그릇에다가 이렇게 턱턱 덜어주고 있는 거예요. 뜨겁지 않나요? 이게 식은 거겠죠. 애들 먹을 거니까. 철인이었던 거죠. 선이.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뭐 선생님이 이제 뭐 빠르게 하려면 뭐 물론 뭐 제가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숫자가 없나? 근데 그거를 그 모습을 우리 아이가 저렇게 받아 먹는다고? 이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난 평이 좋아도 여긴 안 보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평이 좋았을까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을까요?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뭐 엄마들이 일일이 그 모든 모습을 아는 건 그렇죠. 아니니까요. 근데 이게 내가 인터넷으로 그냥 엄마들 카페에서 평으로 들었을 때랑 직접 가봐서 내가 봤을 때랑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보는 게 진짜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내 성향이 또 다를 수 있어요. 주변에 또 이제 가까운 나와 좀 성향이 맞고 서로를 잘 아는 주변 엄마나 아빠가 있다면 그들이 또 주는 정보를 맞아요. 참고하면 좋죠.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아직 아이들을 보낼 시기는 아니지만 신청은 이제 미리 했죠. 대기를 또 해야 될 테니까 국공립은. 그래서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다니는 재활의학과 원장님이 이제 저 동네 주민이세요. 저도 저희 동네에 10년 넘게 살았는데 이분도 10년 넘게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미 어린이집 유치원을 보냈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이프랑 친해져가지고 농담처럼 얘기하다 어린이집까지 상담을 해주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많이 다녀봤는데 인터넷상에선 이런 곳이 평이 좋은데 직접 가서 봤더니 이렇더라. 그렇다니까요. 그런 정보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대로 언제 보낼지도 중요하지만 많이 보내다. 근데 이게 글쎄요.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가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대부분 어린이집이 요즘 가기가 어려우니까 되셨어요 하면 보내거든요.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전원맘이고 워킹맘이고 보면. 상관없어요. 그렇죠. 국공립 어린이집은 되게 힘들잖아요. 한번 내가 이 순서를 놓치면 다시 그 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 들으시니까 시린이 어떠세요? 그거는 아기를 낳아보고 제가 어느 정도 1년간 육아를 해본 다음에 또 생각이 또 바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지금에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최대한 늦게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회사를 그만두고? 뭐 그렇게 되더라도 그렇죠. 최대한 왜냐면 저는 아직까지 멋있다. 뭐 아기를 낳아서 어떻게 육아를 하거나 뭐 그런 걸 모르니까 근데 그때 돼서 뭐 경제력 때문에 맞벌이를 그렇죠. 보통. 문제 때문에 맞벌이 하죠. 때문에 맞벌이를 하죠. 아니 근데 경제이기도 하지만 뭐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럼요.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도 하는 경우가 집에 있죠. 있기 싫으니까 내가 왜 집에서 애만 봐야 되라고 하면서 뭐 나온다. 확률적으로 따졌을 때는 뭐 앞으로 아이를 키우고 이럴 때 뭐 이만큼의 돈이 드니까 내가 지금 뭐 일을 해 놓으면 아이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도와준 사람이 많지만 어쨌든 맨날 보는 가족들이고 이 사람들과 이제 놀고 하지만 어쨌든 이 바운더리가 조금 엄마보다 몇 명 더 있을 뿐이지 어쨌든 늘 그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어린이집이나 이런 것들은 저도 이제 나중에 보내는 입장에서 그냥 혼자 생각을 해보니 장점은 집에서 봐주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수가 엄청 다수는 아닌데 갔을 때 이제 친구들을 만나거나 사실 보면은 이제 너무 빨리 사회생활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단점도 있지만 가게 되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선생님도 다양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되겠죠. 원장 선생님도 있고 보조 선생님도 있고 각가지 그러니까 어른들과 아이들과 이렇게 만나는 상대들이 일단 많아지니까 그런 점에서 얻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불안한 부분도 당연히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족들이 많이 봐주면서 경험하는 것도 많고 뭐 놀러를 많이 가서 월등히 많다라고 하셨는데 완벽하게 동의는 할 수 없는 게 그 가족들 사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어린이집이나 가서 그 안에서 또 벌어진 이벤트나 뭐 행사나 같이 어디 가서 체험한다거나 근데 이게 또래들끼리 또 느끼는 부분은 또 다르니까 그래서 또 다를 수 있겠구나. 이게 뭐 정답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 저런 부분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근데 엄마가 뭐 일단 계속 케어를 하기 위해서는 엄마가 집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지금 장모님이 봐주시지만 그러니까 장모님이 이제 같이 육아를 도와주시는데 주변에서 간혹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아이를 잘 케어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계신데 애가 약간 그런 말투를 배운다거나 예를 들면 뭐 사투리를 배운다거나 약간 행동 방식이 보면 너무 애어른인데 싶을 정도로 이제 어른들 맞아요, 약간 그런 걸 좀 닮는다던가. 애어른이라기보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보면 너무 예쁘니까 손주가 그렇죠. 이렇게 막 오냐 이렇게 하다 보니 확실히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어제도 약간 놀이터에서 아이 친구가 이제 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총소 싸움을 하면 이제 사람한테 하지 말고 저기 멀리 떨어져서 너희만 해라 하는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는 일단 내 새끼가 너무 이쁜 거죠. 그래서 그냥 누구에게 쏘든지 막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 신경 안 쓰죠. 그래서 이제 엄마들이 이제 약간 옆에서 짜증이 난 거죠. 그냥 자기 자식들한테 그 물총 쏘면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사실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런 것까지 다 눈에 안 들어오기도 하고 이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데리고 가서 저쪽 가서 계속 했었는데 또 뭐 그런 걸 보면 물론 그거 나중에 학교 가고 이러면 다 배울 수 있지만 어쨌든 미리 이제 가서 사회생활 미리 체험해서 이제 가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 근데 이게 참 진짜 듣다 보면 정답은 참 없다 싶은 없어요.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육인 가족이 봐주는 건 참 또 좋은 거죠. 그러니까요. 일단은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는 가장 믿을만한 거고. 그러니까 뭐 본인이 보기도 하지만 어쨌든 내가 믿는 가족들이 봐준다면 시부모님도 아니고 내 엄마 아빠가 집에 온종일 계시면서 내 새끼를 봐준다고 하면 나도 회사 안 다니고 저 같아도 어린이집 안 보내요. 왜 보내요? 근데 다들 그 여건이 안 되니까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장점들을 찾게 되고 그런 거죠. 네. 결국에는 이게 선택의 문제고 옛날에 아까 얘기하셨지만 옛날에 다들 대가족이서 집에 있을 때 어릴 때 그런 공공기관 안 보냈잖아요. 왜냐하면 할머니 그때는 참 근데 신기하네요. 근데 그렇게 대가족 늦게 제가 어릴 적을 생각해보면 아니 늦게 간 게 아니라 유치원을 다녔는데 그렇다고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봐주시고 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오롯이 어머니가 그래도 집에 사람이 있잖아요. 당시에는 또 생각해보면 아버지들이 별로 육아에 적극적이지 않으시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머니가 거의 주로 야 그렇게 좀 어머니가 믿었겠다라는 생각이 또 급 죄송하네. 저도 5살쯤 갔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쯤에 이제 유치원을 가서 한 뭐 적게는 뭐 2년, 3년 정도를 다닌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에 입학. 당시 국민학교죠. 우리 때는. 예, 슬프지만. 그렇게 이제 입학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보면 의뢰 보내는 거고 전업맘이든 워킹맘이든 구별할 필요 없이 사실 어린이집은 대부분 보내니까. 정부에서 주는 혜택이니까. 만약에 저면 제가 만약에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셋째를 낳을 거라면 전 최대한 한 3살쯤 보내고 싶거든요. 언제 갈 거라고 정한다면. 중간이네요. 첫째가 4살 때 갔고 둘째가 2살 때 갔으니 네. 셋째는 3살 때. 위에 언니들이 봐줄 수 봐주지는 못하죠. 걔들이 그러기에는 놀아줄 수는 있죠. 놀아줄 수는 있는데 만약에 저 혼자 집에 있어요. 그래서 애를 본다면 내가 3살 때까지 혼자서 지금처럼 이뻐라 하지 않을 것 같죠.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그 생각은 물론 드는데 3살이 어느 정도 이제 되게 이제 간단한 대화 정도는 되고 아이하고 애가 그렇죠. 이제 이해력이 조금 생기고 또 기저귀를 이제 막 이제 떼기 시작할 이제 그때잖아요. 그때쯤부터 이제 뭐 기저귀 교육을 하니까
그쯤에 보내면은 확실히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기저귀를 잘 떼줘요. 아니, 안 그래도 사실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그건데, 다선혜 형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러니까 언제 보내냐? 사실 이거는 아까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는 각자의 가정 환경이 다르고 그렇죠.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적어도 지금 학대 문제나 지금 불거진 이런 문제나 뭐 어떤 신뢰의 문제, 보냈을 때 과연 우리를 잘 키워줘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의사소통이 가능한 나이. 그게 보통 한 3세 정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사들도 많잖아요. 느린 애들은 5살까지도. 난 3세까지 뭐 집에서 쉬어야 되나요? 뭐 이런 기사들 진짜 많잖아요. 뭐 3세 때 어린이집 보여야 되니까 그때까지 뭐 그만둬야 되나요? 뭐 기저귀를 보통 언제쯤 떼죠? 3살 때부터 이제 교육이 들어가요. 그러고서 이제 4살 요즘에는 기저귀를 막 억지로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아서. 근데 그쯤 되면 어린이집에 가면 그쯤에 떼는 애들이 원체 많아서 자연스럽게 같이 보면서 같이 해요. 아, 그렇죠. 쟤도 하니까 나도 이렇게 애들이 보고 배우는 게 있고. 선생님들도 경쟁 개념일 수도 있겠네요. 선생님들도 쟤 봐봐 이제 쟤는 팬티 입으니까 진짜 편해 보이지 이런 얘기를 옆에서 계속 하시면서 애를 이제 뗄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엄청 잘. 진짜 잘해요. 본인들도 조금 그래서 저는 편해지잖아요. 두 아이를 기저귀를 뗄 때 선생님한테 조언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이걸 어떻게 떼는 게 애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는 거랑 이제 밤중에 떼는 거. 그런 것들도 선생님들이 그 애를 이제 막 뭐 혼내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잘 해주시거든요. 그게 저는 직장에 나가 있지만 선생님은 그 낮 시간 동안 가장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 계속 이제 이걸 할 수 있는 응원을 해주고 저도 이제 거기서 이제 바톤 터치를 받아가지고 이제 퇴근해서 이제 그걸 같이 하는 거예요. 전문가. 그러면은 이제 확실히 빨리 떼기도 하고 또 아이하고 뭐 그런 사이에서 선생님하고 신뢰감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그 딱 3살 때쯤이 괜찮더라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아빠 입장이니까 그리고 뭐 저도 적극적인 육아를 하는 편이죠. 쌍둥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은 저도 이 고민을 미리가 아니라 지금 사실 해야 되는 고민이고 미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고민인 건데 여러분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 3살 즈음이 사실 가장 아이에게 있어서는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막상 그거를 이제 직접 집에서 늘 보고 있는 이제 와이프를 생각해보면 야 3살 때까지 그걸 감내하고 있으라고 하기가 참 본인이 선택해야죠. 남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맞벌이가 아니라면 그러면 나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인데 근데 이제 언제 돌아갈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을 빨리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그 말씀 또한 이미 맞벌이로서 이제 워킹맘으로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 한다면이라는 전제인 것이 내가 지금 그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제 우리 다 각자인 거예요. 우리 옆 직원이다 보면 내가 그게 아니었다면 시리님도 아니었다면 안 나왔으니까 아니었다면 그러니까 저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사실 만일 그 상황이 되면 근데 거기서 어쨌든 가장 결론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합리적인 건 3살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그걸 떠나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그래도 기저귀를 뗄 때쯤이 된 근데 의사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적응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안 간다 그러고 버티고 내가 왜 가야 되냐. 근데 이제 조금 어릴 때 가면 이제 멋모르고 가서 이제 짧고 굵게 적응을 한다면 조금 키워서 가면 대부분이 떼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이제 적은 소위 머리가 굵어진 거죠. 애도. 그렇죠. 네. 엄마랑 있는 게 자기가 이제 더 지금 편하다는 걸 아니까.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애가 말을 많이 하고 말을 잘하면 어린이집 선생님이 걔한테 되게 신경을 잘 써줘요. 조카 1호 같은 경우는 말을 상당히 빨리 하고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한테 어떻게 중에 또 얘는 집에 와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뭐 학대라던가 무슨 뭐 다른 애들 선생님이 이렇게 했어 하는 얘기를 얘는 그걸 다 보고 엄마한테 보고를 하기 때문에 소식통이 될 수 있네. 네. 저희 애도 약간 그런 정보들을 다 많이 가지고 오는 편인데 말이 워낙 빨라서 그래서 어린이집 엄마들이 저희 집에 물어보거든요. 오늘 채연이가 뭐 이런 저희 애한테 이거 좀 잘라주세요. 저희 애한테 뭐 그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희 애 같은 경우에는 좀 케이스가 달랐던 게 애가 발달이 빠르고 잘하고 말도 빠르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얘한테 언니 역할을 시키는 거예요. 맞아. 저 친구 도와줘. 피곤할 수도 있겠네요. 그게 조금 저 친구 해줘. 진짜. 그게 되게 애한테 또 책임감이나 이런 그렇죠. 이 아이는 그리고 항상 기다려야 돼요. 왜냐면 기다리는 걸 알고 사회성이 워낙 발달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그거가 조금 또 한참 그러니까 이게 소위 좀 발달이 빠른 애들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점이 있지만 한편은 그 애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이런 게 부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그걸 겪었어요. 저희 애도 월반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언니들이랑 같은 반을 했는데 그게 가능해요? 둘째가? 네, 둘째가 그래갖고 3세 때 4세 반 언니들 거기 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4세가 됐는데 불법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애가 여기에서 하는 거를 너무 지루해하는데 언니들이 하는 걸 너무 재밌어한대요. 그래서 저한테 괜찮겠냐고 물어봐서 아유 상관없다 그러면 뭐 아침에 뭐 하는 누리과정 수업 시간만 빼고는 그러면 언니들 반에 가서 어울리는 거는 그러니까 했는데 막상 4살이 되니까 했던 걸 또 하는 거예요, 애가. 또 월반을 했어요. 근데 월반하게 우리가 4세까지였거든요. 가정식이. 그러니까 애는 이제 4세 때 나는 근데 저거 다 했던 건데. 이제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이제 지루하고 실증을 느끼겠네요. 몰랐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느낄 거라고는. 뭐죠? 결론이 까리하네요, 정말. 그러네. 그래도 저는 3세. 굳이 정한다면. 3세가 가장 적정한, 다른 분들도 이렇게 동의를 하시나요? 3세 정도면 발달 상황이? 근데 조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조건만 물론 이제 있고, 그 조건 내가 집에 있고 뭐 그랬다고 할 때 맞벌이가 아니고 그리고 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살 정도인데 발달이 그 정도 됐을 때 좀 더딜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고 사실 그 나이 때는 뭐 그게 큰 그게 아니잖아요. 뭐 빠를 수도 있고 나중에 가서 이게 문제인 거지. 그때만 해도 그런 점에서 보면 뭐든 중간이 좋다라는 게 맞는 얘기네요. 너무 앞서 나가도 애가 피곤해지고 너무 뒤처져도 힘들고 맞벌이도 뭐 한 돌쯤 보내면 진짜 완전 맞벌이일 때 돌쯤 보내면 그래도 다행인데 이제 100일 안 되는 그런 케이스도 꽤 많나요? 제가 아이를 적응 14개월, 15개월 때 적응 막 처음 시키기 시작할 때 4개월 아이가 있었어요. 그냥 누워있는 애기. 제 친구도 3개월 앉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훨씬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런 애들은 정말 시스템적으로 기저귀를 갈 때 줄 서지도 못하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 애네들은 이제 선생님들이 따로 봐요. 그분들 하나 데리고 이제 계속 안 그러면 많이 안 받아요. 그래서 물론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보냈겠지만 참 안타깝기도 하네요. 제 친구도 출근을 해야 돼서 100일 만에 이제 출근을 해서 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겼는데 주말에 이렇게 놀러 가면 애 엉덩이가 이렇게 새빨간 거예요. 빨리 안 갈아줘서. 발진이 나가지고. 근데 선생님 선생님들이 뭐 열심히 하셨겠지만 어쨌든 그건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제가 이제 보면. 가장 최근에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주 갈아줘도 그때는 원래 발진이 잘 생기고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더 그런데 아마 훨씬 심했겠죠. 너무 심하더라고요. 부모가 봐줘도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건 진짜 안타깝죠. 근데 뭐 저희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첫째도 고모한테 보내셨는데 둘째도 고모한테 보내셨대요. 근데 선생님이 워낙 누가 뭐 다른 엄마가요? 네, 그때 딱 4개월 때 보냈던 엄마가 워낙 잘 케어해줘서 자기는 뭐. 근데 이거는 뭐 엄마의 성향의 차이도 있어. 이 정도만 해줘도 땡큐. 묻어난 엄마는 그게 땡큐일 수 있고, 근데 또 조금 예민하고 좀 더 이렇게 각별하게 살피는 엄마들은 그게 되게 좀 불만 있을 밖에 없고. 근데 제 친구도 그랬어요. 공공기관에 보낸다면 포기해야 될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근데 또 그렇게 일찍 보낸다고 해서 그 100일 때 보냈던 친구 애기가 저희 큰애랑 동갑인데 아주 지금 건강해요. 아주 잔병 치레도 안 하고 정말 건강하거든요. 보면 오히려 거친 환경 속에서 야생화처럼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리 애를 100일 때 보내서 4개월에 보내서 6개월에 보내서 너무 미안하다 이 생각을 갖고 너무 거기에 막 죄책감을 갖기보다는 계속 걔는 또 이제 애하고 계속 여행을 다니고 또 나머지 시간에 추억을 쌓고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랑도 되게 사이도 굉장히 좋고. 이렇게 어렸을 때 어린이집에 맡겼다고 해가지고 엄마랑 아이랑 이렇게 서먹하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지금 굉장히 잘 자랐고.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그리 보면 오늘도 물론 육아에는 정답이 없으니까. 저는 자신의 선택에 자신의 조건에 있어서의 가장 맞는 선택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육아가 너무 하루 종일 같이 아이와 있는 게 힘든데 내가 나쁜 엄마가 되기 싫어서 어린이집을 안 보내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성적으로 잘 판단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데리고 있는 것과 이 기관에 보내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장점이 크냐. 이게 이성과 감성의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평소에 혹시 조언을 누구한테 이런 결정을 내릴 때 구할 만한 상대가 저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었어요. 어머니 집에 하루 종일 어머님이 데리고 있다고 해서 아이한테 다 좋지만은 않다고 하루 종일 천사처럼 웃지만 않으시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 빡 했죠. 맞죠. 내가 하루 종일 웃지만 않으니까. 잘 안 웃잖아요. 웃기가 쉽지 않아요. 애를 하루 종일 보고 있으면. 근데 어린이집 가면 웃게 돼요. 그래요? 확실히 여유가, 그러니까 막 어디 가서 놀러 다녀야지. 본인이요? 이런 게 아니고, 네.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집안일, 설거지 하나도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 30분 동안. 그렇죠. 거기에서 오는 거 괜찮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엄마는 아니고 이제 아빠지만 어쨌든 우리 애들을 지금 키우는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린이집 보내면 불안하겠다. 또 제 스타일상 엄청 불안하겠다는 생각이 급 드네요. 저 초등학교 그렇고 어린이집이 1층에 있었는데 가정식이 창문 밖에서 쳐다보고 그렇죠. 그거 보게 될 것 같아요. 계속 네. 이렇게 이거 집 근처면은 정말 그냥 슬쩍 가다가 볼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잘 놀고 있어가지고 근데 또 우리 애 우는 소리는 귀신같이 들리거든요. 다른 애들 우는 거는 우리 애가 아니구나 딱 알아요. 마음이 찢어지죠. 네. 벌써부터... 근데 그렇게 몇 번 하니까 안 듣는 게 낫더라고요. 차라리 안 듣고 안 보고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뭐예요? 아니 그냥 그렇게 하시라고요. 뭐죠? 아니 내가 그 얘기하고 있는데 끼어들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문자를 흐렸어. 제가 먼저 시작했나요? 모르겠어요. 내가 먼저 시작했는데 당신이 끼어들었어요. 뭐 제가 늘 그렇죠 뭐. 마무리하시죠. 우리가 어쨌든 그래도 이제 결론을 좀 내보자면 일단 뭐 맞벌이나 전원맘이나 상관없이 자신의 상황에서 내가 데리고 있는 것과 어린이집 보내는 것 둘 중에 장점과 단점을 좀 따져보고 장점이 더 많은 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그렇죠. 네,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선택에 있어서는 네. 어느 정도 좋은 자들의 얘기도 조금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는 직접 찾아가 봐서 분위기와 이런 걸 좀 보고 원장 선생님과도 좀 대화를 해보는 게 네. 좋을 것 같다는 그런 결론을. 그래서 저는 이제 남편 입장에서는 부부끼리도 좀 상의를 잘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미리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보내시기가 좀 뒤지만 미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음의 준비도 필요한 것 같고 상의를 하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경험담을 해주셨으니 그런 부분을 종합을 해가지고 사실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 어린이집 보냈다고 해서 스스로 굉장히 자책하거나 이런 건 좀 안 좋은 행동인 것 같아요. 그냥 그게 나쁜 엄마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세상에 자기 새끼한테 나쁜 짓을 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좋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 자책을 하기보다는 그 내가 아이와 있는 시간을 더 이제 아이에게 더 정서상 더 깊은 유대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어린이집에 보내더라도 내가 있는 시간에는 정말 최선을 다하면 되죠. 최선을 다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네. 그래야겠네요, 저도. 예, 노력해야겠습니다. 시리님도 노력하고 다 우리 안 한 사람들은 노력하고 하신 분들은 다산의 형님 또 해야 되는군요. 네. 와우. 기대하세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나름대로 잘 내리셨어요. 오늘. 괜찮은데요? 네. 오늘 이제 끝 마무리를 짓죠. 오늘도 전투일과